최자영 씨는 도희를 죽인 범인이 아니에요. 도희를 죽인 건 황기찬과 강세리 그것들이라고요. 내 딸 살려내 황기찬. 오늘은 드디어 밝혀지는 최자영의 누명과 돌아온 강재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엄마 강재인 씨는 잘못 없어요. 강재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못 나가게 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보람이도 돌보고 가족들이랑 지내며 속죄하라고. 그 말로 강재인 씨 제가 붙잡은 거예요. 아니야, 누나 강재인 씨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처음엔 나도 도윤이가 왜 강재인 씨를 감싸나 했는데 강재인 씨가 그간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어. 최자영 그 사람 딸인 거 다 알면서 내가 누나 속인 거야. 누나도 알잖아, 강재인 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누가 강재인 씨 좋은 사람인 거 몰라 물어. 그래봐야 우리 도희를 죽인 여자의 딸이라는 게 변하기라도 하냐고. 너희들 도대체 왜 이래? 우리 도희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 딸을 감싸면 안 되지.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희 죽은 거 억울해서 밝히겠다고 YL그룹까지 들어갔으면서 정윤이는 강재인을 감싸는 가족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을 쫓아내고 방을 쓸고 또 쓸고 했지만 그러는 정윤이의 마음도 편치 않았죠. 정윤이가 화를 내는 통에 김도윤과 정호성은 더 이상 말을 얹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보람이는 계속해서 강재인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재인이 이모 어디에 갔어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재인이 이모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떠났을 리가 없는데. 이모랑 같이 놀기로 약속했는데 할머니가 이모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나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모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죽고 겨우 엄마 대신 강재인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강재인마저 떠나버리니 보람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보일 정도였죠. 정윤이는 그럴수록 최자영에게 기대려 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우리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니라 그 여자 딸 편을 드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언니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자영은 더 이상 정윤이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낮잠 자던 그 집이 김도희의 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반성할 줄 모르던 최자영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고 말았는데요. 김도희가 정윤희 씨 딸이었다니. 미안해요. 정윤희 씨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 딸 재인이 목숨만 소중하다고 생각해왔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정윤희 씨한테 그리 소중한 딸 김도희 씨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더 이상 정윤희 씨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윤희가 모든 걸 알게 되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최자영은 정윤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윤희는 최자영이 흘리고 간 치매약을 주워들고 말았는데요. 언니가 놓고 가신 건가? 지난번에 무슨 약을 먹는지 숨기던데. 이게 대체 무슨 비타민이길래 그리 화를 냈었던 거지? 도윤아 너 이게 무슨 약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엄마 거는 아니죠? 그래, 내 거 아니야. 가게에서 일하는 언니가 정신이 없었는지 놓고 갔더구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계속 아픈 게 아니라고 숨겨서 말이야. 어디가 아픈지 알면 내가 좀 챙겨주고 싶은데 이게 무슨 약인 거니? 엄마 이거 알츠하이머 약이에요. 그분 치매신 것 같은데 계속 일하셔도 괜찮을까요? 약을 보니까 초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숨기셨을 거예요.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요. 약 복용하는 걸 까먹으면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약을 빨리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치매약이었다는 말이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니. 정말 좋은 사람인데 치매라니 속상해서 어떻게 해. 이 약은 엄마가 가서 몰래 전해줘야겠구나.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아마 그 언니가 더 속상할지도 몰라. 숨기는 비밀인데 내가 이렇게 몰래 알아버렸으니 이걸 어쩐담. 도윤아 보람이 좀 잘 보고 있어라. 엄마는 이 약 전해주고 올게. 엄마 어디 가시게요? 그분 사시는 곳은 아세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 사촌 동생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도민준 씨 통해서 몰래 전해줘야겠구나. 정윤이는 치매약을 가지고 불이 나게 도민준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윤이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미숙 언니가 치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정윤이의 발걸음에는 급함과 함께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도민준은 전화를 받지 못했고, 결국 정윤이는 도민준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정윤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치매약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미숙 언니 안에 계세요? 누구세요? 미숙이라는 분은 여기 안 계시는데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정윤이는 당황했는데요. 분명히 이 집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미숙 언니가 없다니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닌데, 분명 이 집이 맞는데. 저는 도민준 씨 사촌 누님분이 일하는 치킨집 사장인데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손님분이신가?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강재인이었는데요. 정윤이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재인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죠. 강재인 씨가 여기 왜? 집에서 내쫓았던 강재인이 이 집에 있으니 더 황당한 건 정윤이었습니다. 정윤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강재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기 친구 집이어서 여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잠시 들어오세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는데요. 정윤이와 마주치게 될 줄 몰랐기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정윤이는 어쩔 수 없이 약통을 전해주기 위해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정윤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했지만 미숙 언니에게 약을 전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죠. 재인아 누구니?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최자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최자영의 모습을 본 정윤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재인은 최자영과 정윤이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는데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라뇨? 강재인 씨 엄마라면 최자영 그 여자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미숙 언니 뭐라 말 좀 해보세요. 언니는 최자영이 아니잖아요. 정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이의 눈빛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죠. 강재인 씨가 언니 딸이에요? 언니는 도민준 씨 사촌 누님분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강재인의 정체가 밝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윤이에게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정윤이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미숙 언니가 자신의 딸을 죽인 최자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윤이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죠. 최자영 역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는데요. 최자영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정윤이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강재인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도 걱정되고 정윤이의 충격도 이해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두려운 마음뿐이었죠. 정윤이는 손에 들고 있던 치매약을 내려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가 최자영이라니. 내 곁을 지켜준 언니가 그런 여자일 리 없잖아요. 정윤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이의 눈빛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내 딸을 죽인 여자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반성 한 자락 없이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한 아주 짐승만도 못한 죄인인데 그게 언니일 리 없잖아요. 정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최자영의 모습과 미숙 언니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윤희의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가고 있었죠. 아니죠? 아니라고 해요. 제발 아니라고. 정윤희는 최자영을 붙잡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윤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요. 딸이 죽고 텅 빈 마음 한편에 위로가 되어주었던 치킨집 알바 언니와 도희 방에 살던 마음씨 예쁜 아가씨가 김도희를 죽인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이었다니. 어떻게 해서 자신과 이렇게 엮일 수가 있나.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뻔뻔하게도 우리 가게에 나타나 좋은 사람 행세를 했던 건지 분노가 치밀었죠. 정윤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그토록 의지했던 미숙 언니가 딸의 원수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죠. 그리고 무너진 정윤희 앞에 도민준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준이 달려오기 전에 모든 게 밝혀져 버렸죠. 도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는데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사모님 아니 최자영 씨는 일부러 이곳에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최자영 사모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는데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제 사촌 누님이라고 속여서 이곳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아차 싶어서 그만두시라 했지만 도저히 이 집이 죽은 김도희 대리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라고 사장님이 김도희 씨 어머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도민준의 해명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이제 화를 낼 기운도 없었죠. 정윤희의 마음은 이미 모든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윤희는 가방 안에 가지고 왔던 치매약을 최자영에게 건넨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천벌을 받은 거야.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절망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정윤희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 수없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답답한 가슴은 풀리지를 않았죠. 이 감정은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었습니다. 정윤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는데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김도윤과 정호성은 정윤희를 말렸습니다. 누나 왜 이러는 건데. 미숙 언니 그 언니가 미숙 언니가 아니라 최자영이란다. 우리 치킨집에서 일하던 그 언니가 우리 도희를 죽인 최자영이었다고. 정윤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는데요.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난 그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뭐야. 힘들 때 위로해줘 고맙다. 우리 도희 떠나고서 좋은 사람을 도희가 보내줬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정윤희의 고백에는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에라이 쌤통이지. 그 여자 천벌받았어 치매랜다. 약통을 돌려주러 갔는데 강재인 씨가 자기 엄마라면서 함께 있더구나. 내가 다 말했어. 최자영 그 여자 치매 걸렸다고. 딸한테도 숨겼던 비밀인지 얼굴이 새파래지던데 얼마나 꼴이 좋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가 불행해졌으니까 내 속이 시원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 속이 답답해 죽겠어. 내가 그렇게 사람도 아니다 욕해온 최자영이 실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다니.
그 여자 딸도 내가 내 아들 짝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니. 정윤희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가게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걸 알게 해버렸는지. 우리 도희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정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정윤희의 마음속에는 도희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좋아했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더욱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너도 이래서 강재인 씨를 모른 척했던 거니? 오성이 너도 이래서 나한테 숨겼던 거야?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가장 믿었던 가족들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눈빛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죠. 차라리 끝까지 모르게 하지. 이 엄마 도희한테 너무 미안해서 힘들다. 정윤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는데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한테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도희 죽인 거 최자영 씨가 아니에요. 도희 죽었던 그날 사고 목격자가 있었어요.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도희를 죽인 범인이에요. 숨이 붙어있던 우리 도희를 잔인하게 차로 한 번 더 치고 지나가서 기어코 목숨을 끊어낸 살인마가 황기찬이랑 강세리였다고요. 김도윤의 폭로에 정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최자영이 아니었어. 내 딸을 죽인 게 황기찬 그놈 짓이었단 말이야? 우리 도희 살려내. 지금 당장 황기찬 강세리 그것들한테 가야겠어. 내 딸 죽이고 뻔뻔하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것들은 감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구나.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엄마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럴까봐 엄마한테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말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 누나. 지금 강재인 씨랑 우리가 증거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누나가 황기찬한테 찾아간다면 황기찬이 지금 당장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최자영 씨가 누명 쓴 것도 아직 밝힐 수가 없었던 거야. 정호성의 설명에는 신중함이 묻어났고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알츠하이머였다니. 도희를 죽이려 한 천벌을 받은 거라지만 정말 무서운 병이네. 강재인 씨 참 힘들겠어. 아버지의 아들까지 죽었는데 이제 엄마까지 그렇게 되다니. 정호성의 걱정처럼 갑작스레 엄마의 병을 알게 된 강재인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왜 숨겼어요? 미안해요. 엄마 난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엄마 탓만 해왔는데 엄마가 아팠을 줄이야.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아니다, 재인아 이 엄마 불쌍해할 거 없어. 그동안 나만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늘이 나한테 달라질 기회를 주시는구나. 최자영은 치매 판정 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도희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할 기회, 그리고 강승우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였죠. 이대로 자신만 알던 나쁜 사람으로 마무리되기는 싫었습니다. 최자영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속죄하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용서를 구할 거야. 재인이 엄마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 딸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재인이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뒤돌아보지 말고 네 앞길만 가. 넌 잘못한 게 없어. 이거는 전부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최자영은 정윤이와 그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자영의 모습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가득했는데요. 재인 씨도 언니도 우리 집 들어와 살아요. 우리 도희 죽인 그놈들 같이 잡읍시다. 그게 사죄예요. 정윤이는 아픈 최자영을 외면할 수 없었죠. 정윤이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미움과 동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세리와 강미란의 수작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자영이랑 강재인 둘 다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약점도 그렇게 다 날려버렸으니 이제 강재인도 최자영도 더는 공격당할 약점이 남지 않았습니다. 강세리와 강미란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교묘하게 세워왔던 모든 음모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어야 할 쪽은 강세리와 강미란이 되겠네요. 앞으로 강재인과 정윤이 가족들이 힘을 합쳐 진짜 범인들을 처벌하는 과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고모도 빨리 정신 차리고 시원하게 복수하는 여왕의 집을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